지율이? 이야, 지율이요. 우리 짧은 방학 동안 화학을 해야 되네. 그치? 지율이 물리도 해? 물리도 특강? 요 앞 시간에? 야, 물리하고 화학 다 하려면 머리 뽀개지는 거야. 자, 우리 이제 화학 해본 친구들 안 해봤어? 화학 해본 친구들 없어? 처음이야? 처음? 화학 처음? 해본 친구들 한 명도 없어? 화학을 안 해봤구나. 화학이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은 거. 어마무시해. 물리는 어땠어? 공부랑 비슷한 게 있어. 통합과? 화학이 총 이제 네 단원으로 돼 있거든. 네 단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2단원은 너네들하고 상관이 없어. 빠져. 2단원은 빠졌어. 대신에 이제 새로운 게 들어왔어. 그 자리에 더 어려운 게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일단 1, 2, 3, 4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 어디냐면 1단원하고 4단원이야.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야? 우리 8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단원하고 4단원 하기로 했지, 그치?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데 피해갈 수가 없어. 저는 문과인데요? 안 돼. 지금 3학년부터 수능 뭐가? 통합과학 보지? 그치? 지금 3학년부터 통합과학 보지?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다 들어있잖아. 물화생지가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도 뭐가 문제냐면 물리화학이 문제야. 통합과학 내에서도 물리하고 화학이 니들을 괴롭혀.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 역학 파트가 제일 어렵잖아. 그게 통합과학이 다 들어있어. 중복된다고 했잖아. 역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물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역학인데 그게 통합과학이 다 들어있어. 그치? 화학에서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일까? 4단원이 제일 어려워. 4단원이 제일 어려운데 4단원이 통합과학에 그대로 쏙 들어가 있어. 미쳤지 아주. 근데 4단원을 하려면요 1단원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단원하고 4단원은 연관돼 있거든. 1단원을 모르면 4단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 4단원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학이 되게 이제 만만치 않은 과목인데 그 중에 이제 어려운 것만 우리가 골라서 지금 다 특강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다들 처음이라고 한 번에 되는 과목이 아니야. 한 번에 되는 과목이 절대 안 돼. 한 번에. 이거 특강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특강 끝나고 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포기하지 말기. 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순간 온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 내가 막 수업을 떠들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지? 못 알아듣는 그런 순간이 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또.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래도요 그냥 꾸역꾸역 해야 돼. 꾸역꾸역 끝까지 가면 나중에 또 한 번 해야지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통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물리하고 화학은요 2학년 때 한 번 하고 3학년 친구들 손 3학년 그치? 근데 한 번도 안 했어 그동안. 좀 늦은 거야. 열심히 해야 돼. 2학년 때 한 번 하고 3학년 때 또 한 번 해. 그러니까 3학년 이제 겨울방학 때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3학년 때 또 한 번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고1 때는 이제 통합과학 할 거 아니야.
통합과학하고 그럼 고1 말 겨울방학 때 그때 또 물리화학을 한 번 더 해. 그래서 한 3번 정도 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고2 올라가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고2 올라가서 물리나 화학을 딱 처음 펴면 그냥 끝난 거야. 볼 게 없어. 경쟁 상대가 안 돼. 되게 어려워요. 열심히 해야 돼. 어려운데. 자, 우리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해야 되다 보니까 8주 동안 지금 1단원도 해야 되고 4단원도 해야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이 되게 촉박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겠네.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 뺄 거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10쪽에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갈게. 10쪽에서 이제 아예 빼고 가기 뭐해서 자, 10쪽에서 여기 요 파트는 사실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 하듯이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콕 집어서 그 화학이 인간의 그 문명 발달에 기여한 거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 일단은 자, 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식량 문제 해결. 화학이 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와. 그래서 사실 여기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쫙 넘어가면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식량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자,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영양소는 탄단지지, 그 다음에 물, 무기염료, 바이타민까지 하면 6대 영양소가 되잖아. 근데 식물도 있어요. 식물에게도 꼭 필요한 3대 영양소가 있거든. 질소, 인산, 칼륨이라고 3가지가 있는데 질소가 문제가 돼. 인산이나 칼륨도 좀 그렇긴 한데 어찌어찌 만드는데 질소 비료가 되게 문제가 돼요. 자, 질소 비료, 자, 질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이야. 우리 중등 과정에서 배우지. 탄수화물, 지방은 CHO로 되어 있지만 단백질만 질소가 더 들어가. 개설할 때 배웠거든. 영양소 할 때. 자, 질소 비료가 있어야지 식물이 단백질을 만든단 말이야. 단백질을 만들어야지 식물의 몸체를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식물이 쭉쭉쭉쭉 자라려면 단백질 합성이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질소 비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질소잖아. 그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몇 %인지 알아? 이산화탄소 0.03%거든. 근데 식물은요 그 0.03%밖에 안 되는 그 이산화탄소 가지고 광합성을 엄청 잘하고 있지. 그지? 근데 질소는 78%야 무려 78%인데 못 먹어. 식물이 질소를 못 먹어. 질소는요 이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이제 결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우리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단일 결합을 해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해. 결합을 하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삼중 결합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결합에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는데 딱 봐도 누가 제일 강력하겠어? 삼중 결합이 제일 강력해. 우리는 이걸 이제 화학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삼중 결합이 가장 강력해서 안 끊어져. 웬만해서 안 끊어져. 자, 식물은요 단백질을 만들려면 요거를 원자 단위로 뽀개 가지고 거기에 단백질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뽀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요게 문제가 돼. 제일 흔한 78%나 되는데 그림의 떡이야. 우리 질소 어디 있어? 질소 어디 사용하지? 과자 분단에 들어있지? 그지? 질소 한 봉지 사면 과자 조금 껴주잖아. 왜 질소를 넣을까?
상하게 하려면 그냥 공기 집어넣으면 되지 왜 질소? 안상. 그치? 네. 그러니까 공기를 넣으면 상해. 왜 상하냐면 산소가 반응성이 되게 크거든. 사과도 깎아놓으면 시커멓게 만들어버리지. 철도 녹슬게 만들어버리지. 과자도 상하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래서 산소를 제거한 공기, 그게 질소인 거지. 그럼 질소는 과자를 안 상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인간이 숨을 쉴 때 78%가 질소가 들어가잖아. 그럼 내뱉을 때 그대로 78%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질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안정하다. 이 질소 기체는요, 매우 안정한 기체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야. 안정한 기체예요. 그러니까 들여 마셔도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식물도 이 질소 기체를 들여 마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써 못 써? 못 써. 그래서 질소 기체를 이대로 주면 식물한테는 그림의 떡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줘야 되냐?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 누구? 암모니아잖아. 단일 결합으로 돼 있지. 저거는 끊을 수 있어 식물이. 이렇게 암모니아 같은 걸 넣으면 요걸 잘라 가지고 질소를 떼어내서 단백질 합성하는 데 쓸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가면 막 굶어 죽는 애들 있지. 그지? 뭐 북한에도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나? 식량이 부족할까? 사실은 식량은 남아돌잖아. 그렇지 않아? 배분의 문제지. 식량은 팡팡 남아도는데 배분을 못해서 제대로. 그치? 아프리카 쪽에 배분이 잘 안 돼. 북한에 배분이 잘 안 되는 거야. 네. 배분의 문제지 지금은. 근데 과거에는 정말로 식량이 모자랐단 말이야.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왜? 질소 비료가 없어서. 이게 질소 비료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 자, 그래서 하버라고 하는 사람이 화학자야. 화학자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 있잖아. 그냥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뭐 중등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이지, 그지? 자, 질소에다가 질소 분자 하나에다가 수소 분자 3개를 가하면 암모니아 분자 2개를 얻을 수 있어. 그럼 암모니아 분자 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한테 제공하면 단백질 합성을 잘 해낼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요, 질소가 어떤 기체라고? 반응을 안 해, 이 자식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써놓고 보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놈이 반응을 안 해. 왜? 안정해서. 너무나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이거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수많은 방법들을 써봤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뭐 알아낸 게 뭐냐면 온도를 500도까지 높이고 압력을 200기압까지 높이고 그걸로도 안 돼서 거기다 촉매로 막 철가루 막 이런 것도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드는 걸 성공을 해요. 방법을 찾은 거지. 500도씨, 200기압, 그리고 촉매 막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화학자거든. 방법은 찾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야.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공학자야. 그러니까 기계를 잘 만들고 다루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버가 찾아낸 이 방법을 공학적으로 실제 기계를 구현하는 걸 성공했지. 그래서 이 방법을 하버 보슈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거든.
이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니까 이걸로 요소를 만들거나 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요. 최초의 합성 비료, 화학 비료 이거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런 방법을 찾았어. 어떻게 할래? 누가? 네가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찾았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래? 특허를 내야지. 특허를 내고 특허료를 받으면 동방석이잖아 그냥. 그전에는 질소비료가 부족해서 인간이 식량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이걸 해가지고 대량의 질소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증대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거든.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특허를 내고 이거를 공개했어. 야 누가 갖다 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방법을 찾지 않았으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었을 사람을 최소 1억 명 이상 살려. 1억 명 이상.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1억 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굶어 죽었을 사람들을 최소 1억 명 이상 살리는 이런 업적을 남기지. 그래서 하버가 노벨상을 받아. 그리고 그 다음번 노벨상을 보슈가 또 받아. 자,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화학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 얘기고요. 들어와. 송유찬? 네. 지윤이가 뭐지? 자, 뭐 이거 말고도 이제 화학이 농약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식량 증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최초의 의약품, 그다음에 의류, 그러니까 이제 합성 섬유 뭐 이런 것들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얘기하기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고요. 건강 문제 해결하고 주거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자, 15쪽으로 가볼게. 자, 14쪽, 15쪽 탄소 화합물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중요하니까. 탄소가 갖는 의미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탄소라고 하는 거는요 좀 이따 해보긴 할 텐데 우리 결합이 원자가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최대 4개 결합을 할 수 있어. 원자가 아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단일 결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산소는 2개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H2O잖아. 그치? 산소는 2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의 결합을 가졌잖아. 암모니아. 그치? 3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은 자기가 결합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 자, 탄소는요 이렇게 4개의 결합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누구? 메테인이지? 메테인인데 14족이지 14족. 통합과학 했어? 통합과학에서 이 얘기 나오지.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14족에 누구 있을까? 네. 14족에 같은 14족 누구 있을까? 규소. 규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4개의 결합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합이 이제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게 4개야. 4개인데 그래서 이 4개의 결합을 하면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규소는 주로 이제 돌멩이를 만들어 결합을 해서 지각이 있는 물질들. 그래서 광물의 종류가 수천 종이에요. 이거 뭐 제끼고. 자, 뭐 비슷한 애고. 탄소가 그래서 이제 탄소가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결합이 돼. 탄소끼리 이렇게 탄소끼리 결합을 하거든.
거의 뭐 무제한에 가까운 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몇 종류냐? 자,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몇 종류? 몇 종류? 통합하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가요 어떤 책에는 수십만 가지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수백만 가지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수천만 가지라고 나와. 탄소화합물의 종류만. 그러니까 지들끼리도 결합을 하는데 얘가 산소하고도 결합하고 뭐 질소하고도 결합하고 다양하게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다양한 결합을 해서 수천만 가지의 물질을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인간처럼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들의 다양한 형질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인간의 뭐 쌍꺼풀이라든가 보조개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뭐 곱슬머리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탄소화합물의 특징이야. 자, 뭐 어쨌든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아. 왜 무지하게 많냐면 탄소는요 이런 결합이 돼.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고요. 주변에 다른 애가고 탄소는 이런 결합이 돼. 이렇게. 탄소는 이런 결합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는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탄소는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몇 개까지? 제한이 없어. 근데 탄소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이제 가지 모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뭐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십자가 모양. 그냥 정해져 있지 않아. 몇 개까지? 끝이 없어. 그러니까 탄소는 이것도 되거든. 이게 주변에 또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육각형이네? 오각형은 안 될까? 되겠지. 칠각형, 팔각형, 11각형도 돼. 이런 거 이제 고리 모양, 가지 모양, 사슬 모양,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끝도 없는 결합을 하다 보니까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수백, 수천만 가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탄소화합물이야.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탄소화합물이고 플라스틱도 탄소화합물이고요. 거기 나오네. 저기 14쪽에 반가운 거 하나 보이지? 14쪽에 증류탑 있네. 우리가 시간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가면 좋은데. 자, 증류탑에 있는 그 석유, 걔네들도 다 탄소화합물이고 알코올, 그다음 의약품들 대부분 다 탄소화합물이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할 건 아니고 요것만 좀 하나 하고 갈게. 우리 이제 숫자 세는 방법. 숫자 세는 방법. 라틴어인가? 그리스어인가?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1은 메타예요. 2는 에타야. 3은 프로파. 4는 뷰타. 5는 펜타. 미 국방성은 뭐야? 펜타곤이잖아. 그 펜타곤 건물이 오각형으로 돼 있거든. 그게 펜타곤. 6은 헥사고요. 7은 헵사. 8은 잘 알아. 옥타. 9는 노나
10은 데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몇 가지 나와 있나요? 6가지 나와 있지? 왜 6가지 나와 있냐면 6가지는 좀 외워라. 이 뒤에는 몰라도 되는데 6가지는 좀 외워라. 헵탄가? 헵타였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탄소랑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 다른 거 없이 오로지 탄소와 수소만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화수소가 보니까, 자, 여기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붙었네? 이거 뭐라고요? 얘 누구? 메테인이지? 그지? 메테인. 근데 탄소가 2개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탄소 2개. 그리고 수소가 이렇게 하면 6개. 탄소 2개에 수소 6개. 얘가 메테인이잖아. 얘는 에테인. 에테인. 그러면 탄소가 3개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이름이 프로페인. 프로파잖아. 프로페인. 얼른 와. 지은이 얼른 와. 얘는 C3H8. 그래서 프로페인. 그럼 얘는 이름이 뭐겠어? 뷰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판가스, 부탄가스라고 하는 게 얘야. 그 다음 프로판가스, LPG가 둘 섞은 게 LPG거든. 그래서 요렇게 되면 C4H10 이렇게. 이게 부탄가스, 뷰테인이고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지? 펜테인, 헥세인. 애들이 요거 좋아해. 이거 좋아하거든. C8H18. 욕 같잖아, 그치? 옥테인.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메타가 들어가면 무슨 얘기야? 탄소가 하나야 이런 뜻이야. 에타가 들어가면 탄소가 2개야 이런 얘기야. 거기 알코올 메테인 있잖아. 아니야, 메테인이다. 메탄올 있잖아. 에탄올 있지? 에탄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코올이 에탄올이거든. 술. 그 왜 에탄올이냐면 탄소가 2개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에탄올은요 C2H5OH 이게 에탄올이거든. 그럼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도 있어. 알코올의 종류가 수백 종류야. CH3OH 얘가 메탄올이에요. 메탄. 자, 메탄올, 에탄올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프로파놀도 있어. 다 알코올인데 수백 종의 알코올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은 이거밖에 없어요. 에탄올. 요거 먹으면 큰일 나. 메탄올 먹으면 한 잔 먹으면 실명. 눈 멀어. 2잔 먹으면 사망.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 중국에서 무식한 애들 가짜 양주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아니 가짜 양주를 만들어도 이건 넣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조금 비싸고 이게 좀 싸거든. 요거 넣어가지고 사람 여러 죽였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사장에 일하다가 알코올이 있으니까 이건데 이걸 먹은 거야. 술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실명하고 2사람 사망했나? 그러니까 큰일 나고.
메탄올은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그려보면요. C가 2개, 그리고 H가 5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그리고 O, H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렇게. 꼭 뭐처럼 생겼어? 뭐처럼 생겼어? 강아지처럼 생겼지? 그래서 술 먹으면 개 되잖아. 얘가 강아지처럼 생겨서 술 먹으면 개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하나하나 이제 다 해주지 못하고 꼭 짚고 갈 것만 짚고 가는데 요거 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럼 여기 보면 규칙이 보이지 않나? 네. 규칙이 보이지. 어떤 규칙이 보여? CNM H EN 플러스 E 맞나요? 아닌가? 맞잖아. 그치? 이런 규칙이 보이지? 그래서 이제 가끔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거 불가능해. 최대한 결합할 수 있는 게 이 모든 결합을 다 한 건데 이게 최대거든. 이게 최대인데 뭐 C2H8 뭐 이렇게 이런 거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C2에 결합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최대거든. 왜냐하면 탄소 하나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최대거든. 6개. 근데 C2H8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왜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걸 알면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 이거에 벗어나잖아. 그래서 좀 알면 좋은 거고 거기에 하나하나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 여기 보면 얘가 이렇게 OH가 붙어 있네. OH 뭐지? 수산화이온? 아니야. 여기 붙어 있는 OH는 수산화이온이 아니에요. 자, 얘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CH3니까 HHH, 그지? H가 3. 그 다음에 여기에 OH 이렇게 OH가 붙어 있으면 이걸 하이드록시라고 부르는데 하이드록시라고 부르는 하이드록시기. 저 OH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 저건 알코올이야. 알코올을 얘기해. 하이드록시기. 그래서 그런 애가 어디 있나? 거기 보니까 16쪽에 보면 거기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지. 근데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붙어 있는 메탄올, 에탄올도 있지만 하이드록시기가 2개나 3개 붙어 있는 애들도 있네. 걔네들 다 알코올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한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지. 이건 뭘까요? 이거 뭐지? 많이 보던 건데. 아세트산. 식초. 아세트산인데 우리가 여기 요 부분.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려보면 CH3니까 CH3에다가 이렇게 CH3니까 HHH 이렇게 CH3에다가 이렇게 C가 붙고요. 그리고 이렇게 O가 붙고요. OH가 이렇게 붙었거든. 그러니까 이 OH는 또 이 OH하고 다른 거야. 요거를 이제 카복실기라고 하는데 이 카복실기가 붙어 있으면 산이야, 산성물질. 자, 그래서 이제 1단원의 첫 번째 여기 화학과 우리 생활에 요 파트는 그냥 아예 안 할래다가 그냥 조금 하고 넘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학식량과 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화학식량과 몰을 하기 전에 화학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나름 중요하니까. 3단원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땡겨서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30쪽에 보면 화학식량 나오고 31쪽에 몰 나오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몰이 내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 몰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몰 배우는지 몰라. 미안해. 하여튼 몰은 되게 중요해요. 네, 요거 하기 전에 오늘은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거고 오늘 나갈 거는 이거. 좀 우리가 이제 화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게. 일단 주기율표 얘기부터 해봅시다. 주기율표는 다들 외우고 있나요? 인간적으로 외우고 있지, 그치? 몇 번까지 외우고 있어? 20번까지 외우고 있지? 칼슘까지, 그치? 자, 우리 칼슘까지 외웠잖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몇 번까지 외워야 될까? 어떻게 알았어? 고등학교 올라가도 20번까지만 외우면 돼. 더 외울 필요 없어요. 20번까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외우고 있어요. 일단 봅시다. 그다음에 수소, 그리고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띠까? 따닥인가?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다. 이 자리가 헬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리고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브로민, IT. 이것도 외웠나? 통합과학에 나오지? 자, 우리는요 얘를 1주기, 얘가 2주기, 3주기, 4주기, 아이오딘은 5주기, 총 7주기까지 있지. 원자번호 몇 번까지 있나요? 118번까지 있지? 아니야. 120 몇 번까지? 125번? 4번? 그 정도까지 있어. 있는데 그냥 편의상 118번 거의 7주기. 원소는 인간이 마음대로 합성 가능한가요? 원소는 합성 가능해? 네, 가능하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건 한 90여 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간이 합성하는데 성공해 본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해 본 거. 그러니까 성공만 해본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막 지들끼리 노벨상 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원자번호 뒷번호 가면 이름이 막 뭐야, 아인슈타인륨, 퀴뮨, 멘델레이프뮨, 아메리카슘, 뭐 누가 봐도 일본에서 만들어 뭐 제페니슘인가 뭐 그런 거 제페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메리카슘은 누가 봐도 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지, 그지? 합성하는데 성공 해본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말 눈꽃만큼도 안 되는 양을 만들어 보는데 성공만 해본 것들. 자, 이게 주기고요. 얘가 이제 조기네. 얘는 몇 조? 1조. 얘는 2조. 얘는 몇 조? 3조? 13조이지? 13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족. 그 3족 어디 갔어? 3족 어디 있냐면 3족 여기 있어요. 스칸디움, 티타늄, 바나듐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원자번호 20번까지만 하잖아. 그래서 너 꺼져 이렇게 뺀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요 간격을 이렇게 벌려놓고 요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20번까지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 안 하는 거지. 그래서 3족부터 12족은 있는데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우리 안 배우는 거지. 얼마나 다행이야. 자, 요것만 하면 된다고. 요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원자는 어디다 쓸까? 자,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나요?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지? 그렇지.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지.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나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어? 양성자는 뭘로 되어 있지? 배운 적이 없어. 통합과학에서 했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 양성자는 UUD, 업커크, 다운커크, 다운커크.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 업커크, 다운커크, 다운커크.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통합과학 가서 배우세요. 자, 쿼크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잊어도 되고. 자, 전자는 전기를 띠나요? 전자는 전기를 띠지? 띠잖아. 안 했잖아. 중등 과정에서. 전자는 전기를 띄어요. 어떤 전기? 마이너스 전기 띠지? 자, 우리는 전자가 띠는 전기를 그 양을 기본으로 잡았어. 기준으로 잡았어. 그래서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의 양을 기본 전하라고 불러. 기본 전하고요. 이게 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양성자가 띠는 전기의 양이, 전하의 양이 정확히 1이에요. 부호만 달라. 플러스 1. 그러니까 둘이 전하량이 쌤쌤이라고 똑같아. 기본 전하. 마이너스 1인데 딱 플러스 1.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겠지? 중성이겠지? 얘는 전기를 안 띠어요. 자, 그럼 원자 핵은 전기를 띠나? 원자 핵은 양성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기를 띠겠지? 그치? 원자 핵은 전기를 띠네.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를 띄어요. 자, 근데 양성자는 정확히 플러스 1이고 전자는 정확히 마이너스 1이고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해?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치? 인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양성자 하나는 전자 하나를 끌어당겨. 양성자 두 개는요? 전자를 두 개를 끌어당기지. 자, 그래서 원자는 무슨 성이야? 원자는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를 끌어당겨서 쌤쌤이가 되기 때문에 중성이지. 우리는 그래서 원자는요, 원자라고 하면 항상 중성 원자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는 중성. 중성이 아닐 수 있나? 중성이 아닐 수 있나? 중성이 아닌 경우가 있지. 이온. 그치?
우리가 중성이 아닌 경우는 원자라고 안 불러. 이온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쫙 외웠잖아. 원자 번호는 뭘로 만들어요? 어? 전자인수? 진짜? 어? 원자 번호는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 걔가 수소인 거고,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인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볼까? 양성자가 17개면 누구겠어? 어? 양성자가 17개면 누구야? 염소지. 양성자가 8개면 누구야? 산소지. 이게 좀 빠르게 튀어나와야 돼. 왜? 20번밖에 안 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100 몇십 번까지 한다. 그러면 느리게 나와도 돼. 근데 20번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 16번이 누구? 황이지? 원자 번호 9번이 누구? 플루오린이지? 이렇게 튀어나와줘. 알루미늄 몇 번? 알았어, 미안해. 많이 부담스러웠구나. 13번은 알루미늄이죠? 이렇게 좀 빠르게 튀어나와줘야 되고. 자, 양성자 수 가지고 원자 번호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뭐가 같은 거야? 전자수가 같은 거지. 전자수가 다르면 그건 원자가 아니고 이온. 그지? 자,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치? 이온은 전자수는 변하지만 양성자 수는 절대 변하면 안 돼. 쉬어야 될 타임인가? 좀 쉬었다 갈까요?